안녕하세요.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?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.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해서 언제나처럼 최신 판례 뉴스레터를 읽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장을 읽어 나가던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. 이거 내가 맡았던 사건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역시나 제가 맡았던 사건이 기사화가 된 것이었습니다.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관계, 그리고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기사에서 인용을 했는데, 그 문장을 하나하나를 다시 읽으니까 그 예전에 서면 작성했던 순간이 마치 어제처럼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. 이 사건은 한 청년이 친구들과 찾은 펜션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. 그리고 펜션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그날 이후 한순간에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금액을 떠안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였던 펜션 사장님을 대리를 했었고요. 많은 분들은 법정에서 승소 그리고 패소만을 생각하지만, 이런 사건을 맡다 보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.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장 사고, 특히 펜션 수영장 사고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,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 20% 정도 되는 펜션 운영자의 책임이 어떻게 10%로 줄어들었는지, 제가 어떻게 10%로 줄어들게 만드는 주장을 했는지, 그리고 그 10%라는 차이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, 예,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공작물 책임, 이런 법적 개념이 이 사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다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, 새벽 4시경에 이제 강원도 한 펜션에서 어 A씨가 수영장에 몸을 던졌습니다. 근데 이제 다음 순간 이제 뭐 다이빙을 잘못하셔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죠. 젊고 건강했던 청년이 그날 이후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. 이 사고로 인해서 A씨는 펜션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법원은 펜션 운영자의 책임을 10%만 인정을 했고, B씨는 A씨에게 약 1억 7,9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이게 원금은 뭐 1억 8천 정도 되는데, 이 사건 소송이 거의 뭐 3년 반 4년 정도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뭐 신체 감정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, 신체 감정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인제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다치신 경우에는 여러 과의 뭐 신체 감정이 다 제각각 필요한데, 이거를 다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. 이런 신체 감정 절차 진행하다가 이미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쨌든 이런저런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어 사건의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, 어 이자도 사실 상당합니다. 그러니까 이자까지 더하면은 인제 뭐 2억 좀 넘을 거예요. 예. 이렇게 이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셨고, 한 분은 또 하루아침에 2억에 넘는 빚을 지게 된 거죠. 예. 사실 뭐 제가 인제 한쪽 대리를 했지만 뭐 두 분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느낀 부분은 있어요.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한번 실수해 가지고 인제 삶이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. 근데 또 펜션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날벼락 같은 일일 겁니다. 그러니까 사고 한 번에 펜션 운영 몇 년 해도 모으기 힘든 뭐 2억 원이 날아가 버렸으니까요. 예, 뭐 2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죠.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과실 비율을, 그러니까 펜션 운영자의 과실 비율이 10%만 인정이 되고, 그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90%가 인정이 돼서 2억 원 정도만 인정이 됐지만, 실제 이런 사건을 보면 제가 인제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다시피 본인의 과실 비율이 한 80%, 그리고 펜션 운영자 과실 비율이 20% 정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.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 원고 측에서는 20% 정도를 청구를 했죠. 그러니까 20%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를 했고, 거의 뭐 3억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청구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해 가지고 이 과실 비율을 최대한, 펜션 운영자 측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지만,
이게 뭐 판결을 받아도 사실 뭐 2 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"아 이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 억을 줄여 드렸습니다."라는 말을 해도 사실 막상 2 억을 또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. 예. 실제로 좀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펜션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돈을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냐 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맞아요. 지급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펜션에서 사고가 나면 예 이 뭐 어떻게 책임을 피해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민법에서 공작물 하자와 관련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 제 758 조에 따르면 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은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. 보통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점유자에 해당이 되고 이 공작물 책임의 경우 점유자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요. 그러니까 과실 비율을 0 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. 물론 제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비율을 0 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예 그게 쉽지 않아요. 예. 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펜션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넘어져 가지고 찰과상 입은 게 아니라 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건데 뭐 "펜션 운영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."라고 넘기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. 예. 이거는 뭐 판단하는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예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뭐 게다가 이게 민법상에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뭐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예 이 민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. 예. 물론 뭐 기사를 보면 인제 그 피해자의 과실을 100% 로 본 경우가 없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일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기사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가지고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뭐 이런 경우에는 '펜션 운영자가 책임이 없다.'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'책임을 져야 된다.' 이렇게 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펜션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얼마든 펜션 운영자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예. 그거를 어떻게 피해 가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? 과실 비율이다. 예. 과실 비율이 중요한데 결국 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건에서 과실 비율이 20% 였다면 배상액은 뭐 이자 더해서 4억 원이 넘었을 거고 그래서 인제 이 금액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 다른 펜션 수영장 사고랑 달리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투숙 당일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. 보통은 이런 사건의 경우 투숙 당일에 흥분해서 바로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박을 하셨고 연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수영장 구조나 깊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 수영장 이용을 안 하셨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 가지고 새벽 4 시에 수영장 이용을 하신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구조, 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있으셨던 거죠.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좀 부각을 했었고 조명 관련해서도 인제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어둠을 뚫고 수영장까지 가서 어 "다이빙을 하셨다." 이런 점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붙이기 나름입니다. 제 생각에는 만약에 "수영장 조명이 켜져 있었다."라고 하면은 "밝았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뛰어들었다."고 얘기할 수 있고 "조명이 또 꺼져 있었다."라고 하면 "아 이거 어두워 가지고 내가 수심 확인 못해서 뛰어들었다."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명 부분은 뭐 제가 상대방 주장에 맞춰 가지고 저도 주장을 했지만 어느 쪽으로든 해석할 여지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, 지금 생각해 보면. 뭐 이런 점과 함께 인제 뭐 성인이라는 점 뭐 이런 걸 주장을 해 가지고 과실 비율을 그나마 이제 조금 줄였죠. 이제 뭐 자세한 사실관계를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가지고 저쪽이 제시한 증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지적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.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이렇게 큰 금액이 문제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 비율이 인제 1%만 달라져도 배상액이 많이 달라지죠. 근데 인제 이 과실 비율이 뭐 1% 씩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뭐 10% 20% 30% 이렇게 가죠. 5% 단위로 끊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10%만 줄여도 뭐 2억 원이 줄어드니까 꽤 차이가 크죠. 물론 저한테 인제 사건을 맡기셨던 펜션 운영자분께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안 지는 쪽을 목표로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셨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예 뭐 결과를 받아 들었을 때 이 판단이 진짜 부당하다, 천부당 만부당하다라고 하기에는 예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제 이 '어떻게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?' 예 특히 펜션 운영자 입장에서는 뭐 날벼락이죠.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 큰 성인을 게다가 뭐 펜션에 오신 분들은 다들 흥분해서 뭐 술 드시고 뭐 이런데 이런 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영장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이미 인제 숙박하러 들어간 다음에 문을 잠궈 놓고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근데 펜션 수영장 구조 특성상 그 펜션 수영장을 아예 이용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. 예.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어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뭐 줄이려면 다이빙 금지 표지판 그리고 뭐 현수막 같은 거 크고 명확하게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야간 조명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야간 조명을 환히 켜 놓으면 예 분명히 이거 켜 놔서 내가 오해해서 뛰어들었다고 주장을 하실 거예요. 예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켤까 끌까 딱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끄는 게 쪼끔 더 유리하지 않나. 이거 쓰지 말라는 취지로 내가 꺼 놓은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예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설 이용 시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사항을 직접 안내하시고 뭐 가능하면 동의서 같은 걸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투숙하러 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동의서 받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. 뭐든 서명하라고 하면 기분 좋게 펜션에 숙박하러 왔는데 인제 갑자기 동의서 같은 거 내밀고 "이거 사인하세요."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노력을 하신 게 있어야 나중에 해볼 말이 생긴다는 거죠.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가능하면 뭐 펜션 야외 수영장에 시건 장치나 이런 걸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은데 아이고 시건 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 둬도 그 야외 수영장 사실 조금만 힘 줘서 이렇게 감치기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의 수영장들이 많아서 이 시건 장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가능하면 방수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씌워 두시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펜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. 근데 인제 이런 사고를 진짜 방지하려면 제 생각에 제일 베스트는 그 수영장에 덮개 같은 거 덮어 두시는 거. 그 덮개 위로 뛰어들었으면 그거는 예 만약에 그 덮개 위로 뛰어들었으면 사고가 일단은 좀 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설령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 할 말이 이거는 정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이 방수포도 확인을 못하고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펜션 운영자 과실로 잡기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뭐 더 설명드려서 뭐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. 조심하셔야죠. 뭐 흥분을 해도 뭐 술을 마셔도 일단은 수영장에 뛰어드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뭐가 됐든 간에. 이게 뭐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다친 다음에 돈 받는 거는 그 돈을 이걸 몇 억을 준다고 해도 그 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하고 예 그리고 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항소를 안 하셔 가지고 그냥 한 3년 반 4 년에 끝났지만 여기서 항소를 또 했다? 여기서 또 1 년 2년 추가돼요.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상고까지 했다. 그러니까 3 심까지 갔다.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면 소송 기간이 어마무시합니다. 예. 뭐 '나중에 다 이자까지 쳐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.'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받았을 때 얘기고요. 이제 그 사이에 또
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아 정말 조심하세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펜션 운영하시는 분도 펜션 이용하시는 분도 조심하시라.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으면 좀 낫잖아요.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기사가 납니다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기사가 나는 거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겠죠. 자주. 그러니까 뭐 매 여름 뭐 이럴 때 발생을 한다는 건데 어 조심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예 나중에는 늦어요.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 어차피 뭐 기사에 사고 연도가 다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2020 년이면 코로나 때죠.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숙박객이 없으니까 싸게 올려 놓으셨어요. 싸게 올려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싸게 올려 놓으셨고 그걸 보고 숙박하러 오셨다가 사고가 난 거죠. 그러니까 인제 어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그냥 차라리 그냥 닫아 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음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펜션뿐만 아니라 요즘 뭐 키즈 카페도 많잖아요. 근데 그 키즈 카페 같은 경우도 무인 키즈 카페가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예 아이 사고 나면은 정말 속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고 이제 무인 키즈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충분히 뭐 고지를 하고 거기 시설 설치도 최대한 안전하게 했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을 했다. 근데 내 책임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예 일단 아이가 어떻게든 다치게 되면 뭐 그거를 아이를 보고 있지 않던 부모 탓을 100% 할 수는 없어요. 결국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분 책임이 조금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 이용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.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니까 저도 조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.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염려 뭔가 건강 염려증 같은 건 없는데 뭐 직업병 같이 이렇게 염려하는 게 되게 많아요. 특히나 뭐 지인이나 가족들이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막 체크를 막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"그런 거 다 체크해서 어떻게 일하냐."라고 보통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답변이 오죠.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사례를 보고 사건을 다뤄 봤으니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문제없이 지내면 또 제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. 예. 그러니까 다들 조심히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